지난 영상에 이어 현대 1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1967년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되고 포드와 합작하여 코티나 1600D, 포드 20M 등을 합작해 만든 현대자동차. 1975년에는 포니를 시작으로 독자 모델 생산에도 성공하여 이후 그라나다, 스텔라, 소나타, 아반떼 1세대인 엘란트라까지 출시하며 점차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프레스토, 그랜저 XG, 티브론 RD 쿠페, 다이너스티 LX, 에코스 LG 등의 고급 모델을 생산하며 종류뿐 아니라 급도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IMF로 국가부도 위기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무렵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경쟁사였던 기아차까지 인수합병하며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무렵 현대그룹 내에서는 줄곧 현대자동차의 회장이던 주영의 동생 세영과 주영의 아들 몽구 사이에 경영권 문제가 잠깐 일어나기도 했지만 주영이 직접 나서 최종적으로 몽구에게 현대자동차의 경영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몽구의 앞날엔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왕자의 난 이후 2000년 8월 동생 몽원과의 승계 다툼에서 밀려난 몽구는 자신이 맡고 있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인천제철, 한국철도차량, 현대강관, 현대전공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비록 승계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몽구가 새롭게 개편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독립한 2000년 몽구는 새로운 비전으로 인생 제2막을 열게 됩니다. 생전 맨손으로 오늘날 현대그룹을 일궈낸 아버지를 본받아 품질 경영과 현장 경영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국내 시장 중점이던 현대자동차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첫 외국 현지 생산 공장을 완공하면서 점차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중 현대를 가장 대중적으로 알리고 많이 팔렸던 차종은 바로 아반떼였습니다. 스페인어로 아프로라는 뜻의 아반떼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약 1,400만 대에 달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1990년 수출용으로 제작된 1세대 아반떼인 엘란트라를 시작으로 2세대 아반떼 J2 때는 국내에서 국민차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몽구는 국내에서 만족을 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까지 염두하며 3세대인 아반떼 XD, 4세대 아반떼 HD 등을 출시하면서 점차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세단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습니다. 특히 5세대로 출시된 아반떼 MD는 감마 엔진 140마력, 6단 변속기를 장착,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을 새로 탑재하여 차량의 안정성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반떼는 가성비 좋은 차에서 이제는 성능 좋고 튼튼한 차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간판 스테디셀러 중에는 대형 세단인 그랜저도 있습니다.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그랜저가 첫 선을 보인 이래 1992년 2세대 뉴 그랜저, 1998년 3세대 그랜저 XG를 거쳐 2005년 4세대 그랜저 TG, 2011년 그랜저 HG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랜저 TG 모델 이후 6년 만에 공들여 만들어진 그랜저 HG 모델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식 주차 브레이크, 파노라마 선루프 등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대형 세단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3년 12월 현대자동차는 NF 소나타의 미국 수출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자동차라고 불리던 소나타도 첫 차의 상징인 아반떼도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라 불리던 그랜저도 있었지만 당시 글로벌 시장은 일본차 점유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차로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몽구는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구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링컨이나 GM의 캐딜락, 폭스바겐의 아우디, 토요타의 렉서스, 혼다의 아큐라, 닛산의 인피니티처럼 현대자동차만의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제네시스였습니다.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은 럭셔리 차량 개발만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만 무려 5천억 원의 비용과 4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투입될 만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고대하던 제네시스의 개발이 마무리되어 가던 2007년 예기치 못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출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고심하던 몽구는 원래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우선은 현대란 이름으로 제네시스 차종을 먼저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네시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큰 변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전륜구동을 주로 사용했던 것을 버리고 후륜구동을 내세워 제네시스를 설계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전륜구동은 실내 공간 확보에 유리하고 무게를 줄일 수 있어 연비가 좋았지만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그리 환영받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차체 전후 중량 배분이 어려워 안정적인 승차감, 인상적인 조정 성능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후륜구동을 설계했다는 건 그만큼 고급 브랜드와의 직접적 경쟁을 위한 것이란 걸 간접적으로 드러낸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라인에 걸맞게 명품 브랜드와 콜라보한 한정판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2015년 마침내 현대자동차 그룹은 제네시스를 독자적인 브랜드로 독립시키고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네시스는 G70, G80, G90과 같은 승용차 라인부터 GV70, GV80과 같은 SUV 라인까지 출시해 나갔습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제네시스 G80이 왕복 100km 심야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디자인과 성능뿐 아니라 전 세계 화두가 되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여느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첨단 기술력과 용합된 친환경적인 미래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선보인 것이 2016년 출시된 아이오닉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차이며 현대자동차 친환경 라인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개 계열사, 자산 34조 400억 원으로 시작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9년 말 기준 54개 계열사, 234조 7,06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 54개의 계열사 안에는 자동차와 더불어 현대그룹의 뿌리였던 현대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정은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몽구는 2011년 현대건설을 인수하며 마침내 사명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바꿨는데 2000년 동생 몽원과의 승계에서 밀려났던 몽구가 10여 년 후 자신이 원하던 대로 자동차와 건설을 모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5일 20년간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끌며 한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던 몽구는 자신의 아들인 의선에게 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던 2022년 8월 25일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JD 파워는 2022년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643점을 기록하며 584점의 캐딜락, 539점의 벤츠, 526점의 볼보, 516점의 BMW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534점을 기록한 현대자동차와 495점을 기록한 기아는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한 일반 브랜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체 15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그룹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원고를 쓰고 자료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12편 마지막을 찍기까지 어느덧 1년여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워낙 방대한 세월과 내용을 다루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생략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부족하지만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